아침에 일어나 코를 위해 먼저 할 일 13가지. 어웨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자는 동안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류가 약해져 전신이 산소 부족 상태에 있다. 코를 골거나 입호흡을 하는 사람은 다액이 줄어 입속과 목이 건조해진다. 그 상태에서는 잡균이 정식하기 쉬울 뿐더러 새로 침입하려는 바이러스나 병원균도 막기 어렵다. 침실 공기도 염려스럽다. 웬만한 환경이 좋은 지역이나 아파트 고층부가 아닌 이상에는 창문을 열고 자기가 어렵다. 당연히 실내 공기는 정체된다. 특히 1인 세대는 좁은 공간 안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과 전자기기가 가득한데 그 기기들이 내뿜는 양이온의 양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전자파에 양이온이 많이 함유돼 있다. 충분히 잤음에도 눈을 뜬 순간부터 머리와 온몸이 찌뿌둥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면 양이온의 악영향으로 자율신경의 작용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코 질환을 예방하고 상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눈을 뜨면 먼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듬뿍 공급하여 몸을 깨우자. 눈을 뜬 즉시 손발을 움직여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침대나 요 위에서 손발을 움직인다. 손발을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해도 괜찮고 손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펼치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본다. 누운 채로 다리 전체를 조금씩 띄웠다가 떨어뜨리는 운동도 추천한다. 다리를 아주 조금만 띄워도 자율신경이 확실하게 자극된다. 자율신경이란 본인의 의지, 즉 뇌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호흡이나 심장박동, 체온 조절 등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통이다. 코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창을 활짝 열고 바깥 공기를 듬뿍 마신다. 원래 밤에는 침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자는 것이 이상적이다. 각종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실내에 양이온이 가득해지기 쉬운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도심의 차로 부근에 산다면 공기 자체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바깥 공기가 항상 신선하다고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침에 바깥 공기는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어미온을 듬뿍 함유하고 있으며 오전 5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하루 중 어미온이 가장 풍부한 시간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되도록 빨리 창문을 열어 어미온을 실내에 들이고 심호흡을 하자 자율신경의 상태를 정돈할 수 있다. 40도의 물로 얼굴을 따뜻하게 한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한 습관처럼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세안을 한다.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나아가면 코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세안하면서 얼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밤에 자는 동안 손발이 차가워진 사람이 많은데 아침부터 콧물이나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사람 중에는 얼굴이 차가워진 사람도 많다. 얼굴에 손바닥을 댔을 때 차갑다고 느끼면 그대로 잠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데워준다. 손도 차가워졌다면 따뜻한 물로 세안하면서 데운다. 적정 온도는 40도 전후에 약간 뜨겁다 싶을 정도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좀 더 미지근한 물이 좋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점막도 건조하다는 뜻이다. 애써 얼굴을 따뜻하게 해도
코 점막이 건조하면 의미가 없다. 코 점막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한다. 깊은 심호흡으로 전신의 세포를 깨운다. 아침마다 꼭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자. 산소를 충분히 마셔 전신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자율신경의 상태를 정돈하는 데에도 심호흡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10회 정도 크게 심호흡한다. 아침부터 코가 막혀 심호흡하기 어려울 때는 우선 코 근육을 문지르거나 코 밑을 살살 마사지한다. 그리고 스팀 타올로 얼굴 전체를 아주 따뜻하게 한 후에 심호흡을 해본다. 코 막힘은 점막의 팽창이 원인이므로 긴장이 가장 해롭다. 스팀 타올로 얼굴을 따뜻하게 하여 내가 편안해지면 긴장도 풀려 자율신경의 상태가 안정되고 점막의 팽창도 개선된다. 입속과 목을 가글한다. 세안과 양치를 한 후에는 잊지 않고 입속과 목 안쪽을 가글한다. 입속 가글은 자는 동안 정식한 잡균을 제거한다. 칫솔로 꼼꼼하게 닦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칫솔을 사용한 양치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입속 가글은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틈새 등에 정식한 잡균을 헹구어 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속이 건조하고 구취가 심하다면 꼭 입속을 가글하는 습관을 들인다. 입속과 목 가글로 목 점막에 정식하기 쉬운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을 흘려보낸다. 시판 가글액보다는 소금물 가글을 추천한다. 짜다고 느낄 정도의 소금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 코와 입은 몸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입속 가글과 목 가글은 코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코 상태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코 속을 직접 식염수로 세척한다. 손바닥에 식염수를 덜어 한쪽씩 헹구어도 좋고 좌우 코 속을 동시에 헹구어도 좋다. 시중에 나온 코 세척기를 사용해도 괜찮다. 코로 식염수를 너무 깊이 들이켜 통증을 느끼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요한 점막에 상처를 낼 우려도 있으니 코 입구와 입 주변을 씻어내는 정도로 충분하다. 물론 너무 씻어내는 것도 안 좋다. 식염수 온도는 자신의 체온에 맞게 놀라지 않을 정도의 따뜻한 식염수가 좋다. 무엇보다 깨끗한 식염수를 사용해야 한다. 세면대에 물을 들이키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코 헹굼은 양날의 검이지만 올바른 방식에 익숙해지면 매일 아침 양치나 세안을 하면서 간단하게 수초 정도 코 속을 헹구어 코 막힘을 예방할 수 있다. 코 점막을 보호하는 아침 식사는 따로 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제대로 섭취해야 한다. 이것은 하루 세끼에 전부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아침이 중요하다. 아침을 거르고 하루를 시작하면 전신의 세포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공부나 일의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눈과 코의 기능도 저하된다.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많이 함유한 빵이나 밥,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달걀, 우유,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 그리고 영양균형이 좋은 바나나 등을 조금이라도 꼭 먹는다. 코 질환이 잦은 사람은 코 점막을 보호하는 식품을 섭취한다. 낫또, 멜라키아, 이집트 원산의 식물로 주로 잎을 채소로 활용하여 시금치와 비슷한 맛이 난다. 버섯, 마, 아욱 등 뮤틴 성분을 함유한 끈끈한 식품이 가장 좋다. 그 외에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이나 소송채,
어린 소나무, 시금치, 비타민C가 풍부한 양배추, 브로콜리, 가실류,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꽁치, 버섯류, 양파, 당근, 생강 등 자극이 강한 식품도 점막 보호에 효과가 있다. 맛있는 냄새로 뇌를 깨운다. 아침 식탁에 앉았다면 먹기 전에 먼저 냄새부터 맡자. 말할 것도 없이 코는 후각기관이지만 냄새는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비강내 후각기관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된 것을 내가 인식해야 비로소 냄새를 느낄 수 있다. 코 막힘이 전혀 없어도 대뇌 변형계, 냄새를 인식하는 부위의 센서가 둔해지면 미각은 쇠퇴한다. 미각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코 상태뿐만 아니라 뇌도 단련해야 한다. 맛있는 냄새는 뇌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후각만이 아닌 시각도 미각도 확실하게 자극하여 타액 분비를 촉진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된장국 냄새나 토스트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솟아 에너지가 충만해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지 않은가. 후각은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다. 건강하다면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온몸의 스위치가 켜진다. 음식물을 여러 번 씹어 타액 분비를 자극한다.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는다. 늘 일에 쫓기거나 성질이 급한 사람은 두세 번만 씹고 바로 삼켜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이하선, 귓바퀴 앞의 아래쪽에 있는 사각뿔처럼 생긴 침샘과 설화선, 혀 아래 점막의 밑에 있는 침샘이 자극을 받아 타액 분비가 활발해진다. 타액이 많이 나오면 자율신경을 비롯한 많은 기관의 기능이 향상하여 몸 상태도 좋아진다. 빨리 먹는 사람은 후두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말이 있는데 목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목 근육이 굳어 암에 걸리기 쉽다. 구체적으로 몇 번을 씹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몇 번을 씹어야 타액 분비가 활발해지는지는 그 사람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이지만 의식적으로 가능한 한 20번 정도는 꼭꼭 씹으려고 노력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식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야 라는 핀잔을 들어도 괜찮다. 집을 나서기 전에 가볍게 뛴다. 아침 운동은 혈류를 촉진하고 기초대사를 높여 체력을 기르거나 다이어트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활성화되므로 머리도 개운해진다. 물론 코 상태도 좋아진다. 특히 출근 전 운동으로 가벼운 점프를 추천한다. 그 자리에서 가볍게 폴짝폴짝 점프해본다. 처음에는 발끝으로 서서 뒤꿈치가 약간 떠는 정도로 점프를 시도해본다. 어쨌든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익숙해지면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몸이 뜨게 해본다. 그렇게만 해도 몸에 6배의 부하가 걸려 몸 기능이 개선된다. 점프하면 뼈를 통해 심장과 뇌에도 자극이 전해진다. 몸 전체가 움직여 위를 비롯한 장기들도 자극된다. 처음에는 50회 정도 점프하다가 익숙해지면 200회, 300회로 늘려간다. 아침뿐만 아니라 일하는 틈틈이 혹은 기가 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점프한다. 나는 매일 1000회 정도 점프를 한다. 빠른 걸음으로 혈류 흐름을 활발하게 한다. 출근이나 등교할 때에는 빠르게 걷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보폭은 약간 넓게 넓적 다리를 끌어올린다는 기분으로 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빠르게 걷는다.
그렇게만 해도 하반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하반신, 특히 넓적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며 전신의 혈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넓적다리 근육을 단련하면 할수록 혈류가 좋아진다. 걸을 때 리듬감 있게 2회 들이쉬고 2회 내쉬는 식으로 호흡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호흡근도 단련할 수 있다. 혹한의 이른 아침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냉기를 그대로 흡입하면 기관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침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독감이 기성을 부리는 시기에 통금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몹시 신경이 쓰인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은 2m 이상 날아가 45분 공기 중에 떠돈다고 하니 확실히 위험하다. 비말 감염을 막는 데는 마스크가 효과적이다. 바이러스 자체의 입자는 0.1에서 0.2 마이크론 정도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해도 차단할 수 없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품은 비말의 크기는 0.5 마이크론 이상이므로 부직포 마스크로도 차단할 수 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곳곳에 소독제가 비치된 만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손잡이나 문 등을 만진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바로 앞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빨리 되도록 먼 곳으로 자리를 피한다.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얼굴과 목의 혀를 자극한다. 이 방법은 일장의 11가지 비법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다. 만원 전철에 끼어 거의 움직일 수 없더라도 자기 얼굴 정도는 만질 수 있다. 이때는 꼭 얼굴과 목의 혀를 자극해 본다. 영향혈, 콧방울 양옆과 천영양혈, 콧방울의 뿌리 양옆을 문지른다. 수구혈, 비공 아래를 누른다. 정명혈, 눈과 콧뼈 사이의 오목한 부분을 주물러서 풀어준다. 천주, 목 뒤를 돌려가면서 누른다. 이 혈들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극하기 쉬운 혈이다. 컬럼 1. 규칙적인 생활이 자율신경 균형을 유지해준다. 자율신경은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신경은 서로 대치하는 관계에 있어 한쪽이 우세하면 다른 한쪽이 열세이다. 이를테면 일이나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매일 생활 주기에 맞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하게 바통 터치를 하면 우리의 심신은 모두 건강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가루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감신경만 우세해져 수면장애, 부정맥, 발한, 현기증 등 몸에 다양한 이상이 생긴다.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컬럼 2. 스팀 타올 만드는 법. 스팀 타올은 뜨거운 물에 담가 만들기도 하지만 물기를 짤 때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간단하다. 젖은 세안 타올을 적당히 짜서 지프팩 같은 비닐봉지에 넣어 600W 전자레인지에 약 1분간 가열한다. 비닐봉지가 터질 수 있으니 입구를 조금 열어두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가열 직후는 상당히 뜨거우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타올은 가볍게 펼쳐 잠깐 식힌다.
적정 온도는 43도 전후다. 너무 뜨거우면 얼굴에 올렸을 때 피부가 상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스팀 타월의 온도는 점점 차가워진다. 그게 싫다면 두꺼운 타월을 사용하거나 비닐랩 혹은 타월을 한 장 더 올려 사용해 본다. 얼마간은 열이 유지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